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이제 BCAA 보충제를 섭취해야 되는지 아니면 말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요즘에 이야기가 많죠. BCAA를 섭취하면은 오히려 근손실이 온다 라던가 BCAA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돈만 축내는 비싼 쓰레기다 이런 말이 많죠. 그렇지만 이제 BCAA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어떠한 조건, 어떠한 상황 하에서는 효과가 있고 어떠한 상황, 어떠한 조건 하에서는 또 반대로 효과가 없겠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자세하게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먼저 들어가기 앞서서 결론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BCAA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본인이 커팅을 하고 있는 단계가 아니라면, 상황이 아니라면 쓰레기로 보셔도 무방합니다. 굳이 섭취하실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BCAA 같은 경우에는 BCAA 섭취를 하는 것은 이제 근육 합성이나 근육 성장을 도와준다 라기보다도 이제 칼로리를 극도로 제한한 상태, 커팅을 하고 있는 단계에서 근손실을 좀 막아주는 역할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카타볼릭 작용을 좀 저해시킨다. 막아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커팅이나 다이어트를 하면은 근손실이 일어나는 경우, 그런 경우가 왜 근손실이 일어나냐? 단백질이 이제 근육 합성하는 속도랑 근육 분해하는 속도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근육을 분해하는 정도가 더 많기 때문에 근육이 결과적으로 봤을 때 마이너스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신체에서는 이제 근육을 이렇게 플러스 시키는 작용도 하고 마이너스 시키는 작용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커팅을 하다 보면은 플러스 하는 작용이 저해되겠죠. 대신 마이너스 하는 작용이 높아지겠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마이너스 되는 값이 더 커지게 되면은 신체는 근손실을 겪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더 덧붙여서 말하자면은 커팅을 할 때는 몸이 사실 굉장히 피곤하고 힘듭니다. 이제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굉장히 예민해지고 이제 아무래도 체력이 없다 보니까 그런 상황에서 이제 운동을 하게 되면은 운동 강도 역시 굉장히 떨어지게 됩니다. 그럴 때 필요한 것이 사실 BCAA입니다. 이제 커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충분한 칼로리를 공급받을 수가 없죠. 그러면 이제 커팅에 실패를 하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 그럴 때 필요한 것이 바로 BCAA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작용을 통해서 BCAA가 이제 커팅 시에 근손실이 이제 심하게 유발되는 것을 좀 막아줄 수 있는가, 저해시킬 수 있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첫 번째로는 이제 단백질 합성을 좀 증가시킨다는 겁니다. 이제 필수 아미노산이 이렇게 발린, 이소류신, 루신, 이 BCAA들은 이제 근육 단백질 합성을 이제 자극한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단백질 분해를 감소시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제 이렇게 컨디션이 저하된 상태에서 그나마 이제 어느 정도 운동 강도를 높일 수 있게 도와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제 이러한 주장에서 이제 반대될 수 있는 게 이제 반론이 있을 수 있는 게 BCAA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먹는 웨이 프로틴이나 음식물에서도 충분히 흡수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따로 BCAA 같은 경우에는 섭취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주장할 수 있는데 사실 커팅하는 상황에서는 이제 충분한 영양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가 바로 커팅 상태입니다. 충분한 영양이 공급이 된다면은 커팅이 안 됩니다. 그거는 커팅이 아니고 다이어트가 아닙니다. 체중이 빠지지 않는다는 거죠. 체중이 빠진다는 것 자체가 이제 칼로리가 결핍된 상태를 유지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그 상태에서 BCAA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소화 흡수되는 게 굉장히 빠릅니다. 이제 웨이 프로틴이나 다른 여타 음식물에 비해서 이제 혈장으로 들어가는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섭취하자마자 거의 바로 이렇게 작용을 할 수가 있거든요. 반면에 이제 웨이 프로틴이나 이제 음식물로부터 섭취하여서 그러한 이제 영양분을 사용하려면은 이제 소화하고 분해하고 흡수되는데 이제 몇 시간이 걸릴 수가 있죠. 이제 반면에 이제 BCAA 같은 경우에는 그 속도가 굉장히 짧고 빠르다 이것입니다. 또 이제 BCAA가 이제 포도당, 혈당 수치 부분에 대해서 관여하는 그런 이야기도 있는데요. 일단 인슐린 감도를 높인다는 이야기도 있고, 다른 논문에서는 오히려 인슐린 저항성을 만든다. 이러한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BCAA를 무분별하게 이제 평상시에도 필요하지 않을 때부터 계속 이렇게 BCAA를 섭취하게 된다면 오히려 인슐린 저항성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근데 반면 이렇게 적절한 시기, 칼로리가 되게 결핍되어 있는 상태라던가, 그런 이제 커팅을 하는 시기에서 이제 BCAA 섭취는 이제 어느 정도 혈당 수치를 이렇게 조절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BCAA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운동 전에 섭취하게 되면은 그 운동의 에너지원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하된 컨디션 상태에서 운동 강도를 어느 정도 끌어올릴 수 있게 이렇게 도와주는 역할을 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결론은 이렇습니다. 이제 식품에서 이제 이러한 BCAA 같은 아미노산들을 얻을 수 있지만 BCAA 보충제만큼 이렇게 빨리 흡수는 안 돼, 빨리 흡수하고 빨리 활용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BCAA를 급히 활용해야 되는 상황, 뭐 그런 상황에 이렇게 노출되어 있는 사람이라면은 BCAA 보충제를 섭취하는 것이 중요하겠고, 뭐 그렇지 않는 사람들, 평상시에 뭐 잘 이렇게 음식물을 섭취해주고 있고, 뭐 충분히 필수 아미노산들을 이렇게 음식물을 통해서 이제 생산하고 있는 사람들은 굳이 BCAA 보충제를 섭취하실 필요가 없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